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얼굴뼈 천재 박재범 원장입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골라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미리 드려보고자 합니다. 양악수술 많이 아픈가요? 떠도는 말로는 양악수술하면 막 차가 지나가면서 밟은 것 같아, 얼굴로 막 건물에서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진통제로 어느 정도 다 조절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동생 양악수술을 작년에 해줬었는데 이제 동생이니까 이제 수술하고 회복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게 한 10 정도 되면 실제로 이제 통증, 아팠던 부분이 한 3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증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전신 마취할 때 쓰는 튜브가 기도로 들어가니까 가래 끓고 목 아프고 이런 좀 불편한 거, 그리고 이제 코 막혀서 이제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좀 크고 실제로 통증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이제 제 동생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뼈 자체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자르고 이런 부분은 이제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증은 없는데 점막이나 근육, 이렇게 살 이런 부분이 당겨지고 절개하고 하면서 입 안은 많이 아픈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무통주사나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놓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2가지 혹은 3가지 실로 이제 꼬매게 되는데요.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바로 점막을 꼬매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골막이나 근육, 층별로 꼬매야지 처지지가 않고 붓기도 덜하고 잘 낫기 때문에 층별로 이제 꼬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 있는 실은 어차피 저희가 실밥 제거를 못하는 실이기 때문에 점점점 녹는 실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실도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한 2-3주 정도 있으면 녹는 실로 다 꼬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하신 다음에 구강 내에 있는 실을 제거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녹는 실로 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다 이제 빼야 되는 실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만 해도 환자분들이 양악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저희가 다 녹는 실로 해서 수술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입 안에서 실밥을 제거한다던가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녹는 실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점막 안쪽에 있는 실이 이쪽으로 밖으로 나온다거나 핏줄 같은 거, 피통 같은 거 하면 그 줄을 묶는 실은 녹는 실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녹는 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인중붓기는 언제쯤 빠지나요? 우리가 양악수술을 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얼음찜질 여기 하죠. 테이프도 여기 붙이죠. 그리고 헤어밴드도 이쪽을 막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붓기들은 관리가 잘 되고 좀 생각보다 빨리 빠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코 밑에 있는 인중의 붓기는 잘 안 빠져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금 전처럼 이렇게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우리가 텐션 없이 그냥 점막을 그대로 골막 그리고 근육을 이렇게 이제 꼬매는 건데, 요 인중 부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하면 코 퍼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코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코 여기 옆에 있는 연골이랑 요 밑에 있던 근육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꼬매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도 모아지지만 이 부분이 살짝 도톰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붓기 마냥 볼륨이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걔네가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서 다 빠집니다. 다른 부분은 1-2개월 있으면 많이 빠지는데 여기는 좀 어색하다 이런 분들은 한 6개월, 한 1년까지도 지나다 보면 이 부분도 많이 빠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초반에 이거 뺀다고 너무 막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퍼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는 게 코 진짜 퍼져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 입 안으로 점막을 절개를 딱 하고 여기를 박리를 하면 코가 확 퍼집니다. 왜냐하면 이 코와 이 코의 연골 바로 밑에 있던 근육은 여기 있는 뼈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펴지는데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 폭을 우리가 재놓습니다. 수술 전에.
그리고 수술 끝나기 직전에 여기와 여기 연골 그리고 근육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크기가 원래보다 작게 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무조건 코가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비율상 코는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꺼져 있는 부분이 살짝 튀어나오면 여기가 볼륨이 좀 앞쪽으로 좀 튀어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부각되거나 그런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막 웃거나 떠들거나 막 코를 막 손으로 만지면 다시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 마취 같은 것을 잠시 해서 다시 묶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코가 퍼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고 퍼지더라도 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양악수술 후에 웨이퍼는 얼마나 껴야 하나요? 웨이퍼라는 거 스플린트, 수술용 스플린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양악수술 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 뼈 부러져 본 사람들은 꽤 있을 수 있어요. 자, 손이 딱 부러졌어. 팔이 딱 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깁스하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대로 뼈를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 그 자리에 잘 위치시켜서. 그러면은 한 1주 정도, 2주 정도, 3주 정도, 한 4주 정도 되면 이제 가골이, 연성 가골이 생기고, 이제 6주에서 8주 되면 경성 가골이 생기면서 뼈가 거의 그 자리에, 그때도 물론 세게 하면은 부러지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뼈가 붙는 과정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자, 양악수술하면 윗턱, 아래턱 잘랐죠. 얘는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쁘게 딱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정확한 자리에 놔둘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의 현재 위치를 딱 인기시켜 놓은 수술용 스플린트를 끼우고 그대로 물고 있으면 깁스처럼 그대로 뼈가 굳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플린트를 하는데, 다리는 뭐 이렇게 목발이라도 할 수 있고 팔은 안 쓰면 되지만 우리 먹어야 되잖아. 그럼 입을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 안에 있는 뼈, 입 주변에 있는 뼈는 붙이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스플린트를 잘 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걱턱이 심했던 사람을 넣거나 모턱인 사람을 밖으로 했을 때는 뼈는 그쪽에 가 있지만 원래 살은 원래 있던 곳에 있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계속 당긴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게 회귀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스플린트가 또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은, 물론 교정 주치의 선생님이 언제 교정을 시작하냐에 따라서 3주 차에 제거하시는 분도 있고 2달 후에 제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교정 치료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잘 끼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건 다른 질문에는 없는 건데, 고무줄을 한 상태에서 말을 막 하거나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류 박아놓은 게, 못 박아놓은 다음에 막 움직이면 어떻게 헐거워지면서 풀리죠. 여기 뼈에 박은 스크류도 다 풀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플린트하고 고무줄 한 상태에서는 입을 막 이렇게 하거나 먹거나 말하거나 하는 거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자분들 중에서는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수술, 처짐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박리하고 여기가 붓고 하니까 이게 다 처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의 대부분은 부은 거거든요. 골마기를 박리하면 여기가 조직액도 나고 피도 나고 하면서 이렇게 막 붓잖아요. 이게 다 처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붓기가 얼마나 가느냐? 2,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갑니다.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한 달 되면 반 정도 빠져요. 2달 되면은 뭐 한 60, 70%? 뭐 6개월 되면 한 90%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처진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여기 뭐 절개 리프팅을 한다던가 심각한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제 생각에는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장기간 내 상태를 좀 확인을 하시고 점점 좋아지는 것을, 붓기가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몇 개월 있다가 해라 이런 말은 사실은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 급하게 서둘러서 걱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부은 거니까 처짐과 부은 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봐야지 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급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골라서 설명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얼굴뼈 천재 박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